키위랑 호주 가자 6월 9일 녹음은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태에 관한 뉴스입니다. 사실 마오리어에 대한 것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리고 뉴질랜드 핵정책 그것도 아직 안 끝났는데, 멜번에 산다 해서 지금 의료제도에 대해서, 호주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하고 계셔서 저도 뭔가 비슷한 거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호주의 낙태에 대해서 요즘 뉴스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낙태 사실 뭐 저랑 학생 비자만큼이나 관계없는 주제예요. 임신, 출산, 육아 뭐 그런 거 저하고는 거의 제 근처에 그런 게 있지 않죠. 가끔 주변에서 직장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병원에 그 신생아 기저귀 하나 갖다 주는 거, 그게 제가 경험한 임신, 출산, 육아 이거에 가장 가까이 간 경험입니다. 그거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런 거 하죠. 그러다가 엊그제 뉴사우스웨일즈 의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법안은 아니지만 그 분야가 그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좀 저의 흥미를 끌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틀 전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 지난 1, 2년, 2, 3년 동안에 벌어진 일을 간단히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시작하는 준비 과정으로서 호주에선 낙태가 합법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사실 최종적인 주제는 낙태가 합법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사실 호주는 뭐 낙태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합법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논의를 더 이상 할 나라는 아니고요. 그거랑 관련된 좀 다른 것에 대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작은 낙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키피디아 엔트리를 하나 보고 있어요. Abortion in Australia. 그겁니다. 호주의 낙태. 이런 의료에 대한 많은 내용은 국가에서 결정하지 않고 이게 주별로 법이 다르죠. 그래서 그 각 주별로 어떤가를 제가 볼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캔버라, legal and accessible.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이 의사가 결정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의사가 보기에 이거 낙태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제 낙태가 되는 것이죠. Northern Territory, legal and accessible. 퀸즐랜드에서도 이거 좀 복잡해요. 이건 좀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South Australia, legal but restricted. 그러니까 28주까지는 된다. 뭐 그런 거예요. Tasmania, legal and accessible. 16주까지. Victoria, legal and accessible up to 24 weeks. Western Australia, legal and accessible up to 20 weeks. 그러니까 뭐 많은 주에서 합법이며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합법인데 그걸 아무도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합법이며 그다음에 다 그런 걸로 해주는 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는 이런 종류의 현실,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이 현실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로부터 하나 시작할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사는 BuzzFeed라는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2017년 10월 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은 An abortion protester backed by the Australian Christian lobby has lost her case. 그러니까 이 낙태 반대 운동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소송에 휘말렸어요. 근데 졌다 이거죠. 이게 지방법원에서 진 건데 이제 좀 있으면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고요. 그 밑에 소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들이 참 좋습니다. 이 기사가. 그래서 그 소제목 읽어드릴게요. 그 밑에도 소제목이 몇 개 더 있습니다. A Melbourne mother has been fined $5,000 for breaching Victoria's safe access zone which protect patients and staff from harassment at abortion clinics.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옮기자면 멜번에 사는 아이 어머니, 이 아이 어머니 아이가 참 많으십니다. 좀 이따 아시게 됩니다. 아이 어머니가 5,000불 벌금형을 받았다.
그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법 이름은 Victoria's Safe Access Zone. 그런 법인데 이거 뭐 정식 명칭은 훨씬 복잡합니다. 근데 그 법이 왜 있냐면은 낙태를 해주는 동네 병원에 가는 사람들, 그 손님들 혹은 환자들과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그걸 어겨서 멜번에 사시는 아이 어머니께서 5,000불짜리 그 벌금형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이 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이 분의 범죄 사실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범죄 사실. 이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과 이 분의 범죄 사실. 이분의 이름은 사실 그 신문에 공개가 되어 있지만 제가 first name으로만 부르겠습니다. Kathy. 이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Religious picketeer.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구를 쓴 피켓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혹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거나 그 종교적인 문구를 들고 그분 캐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이가 몇 명이냐? 1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Guilty of one charge of prohibited behavior within a safe access zone. 그러니까 safe access zone이라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 앞에 혹은 그 동네 병원 앞에 150m 내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낙태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150m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After she allegedly approached a couple outside East Melbourne Fertility Control Clinic. 그러니까 이 병원, East Melbourne Fertility Control Clinic. 이걸 사실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사무실일 텐데 제가 보기에 뭐 손PD님 사시는 곳에서 멀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온 어떤 커플, 남녀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이거예요. 왜 다가갔냐? 팜플렛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정보 쪽지, 찌라시 그런 선전물을 주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범죄 사실이 된 것이죠. 그걸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 2016년 8월에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사실 때문에 기소되었고 이제 그것을 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Australian Christian Lobby라는 단체입니다. ACL, 이 기사에 ACL이라고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법의 역사에 그러니까 150m 내에서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빅토리아의 법의 역사에 이 분이 처음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이걸 근거로. 그리고 그 8월 달에 있었던 일종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걸 지금 범죄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민사가 아니고 형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8월 달에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 지방법원이 10월 6일에 2017년 10월 6일에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런 150m 규칙, 150m 내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처벌하는 법, 그거는 합법이다 라고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줘요. 그리고 이것을 법을 어기신 이분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형사법이 계속 형사처벌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고 이제 좌우로 갈리죠. 그러니까 낙태를 할 권리 지지하는 쪽과 낙태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약간 간접적으로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쓰리쿠션.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낙태를 줄일까 하는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ACL, Australian Christian Lobby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립각을 이루죠. 그러면서 이 free zone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게 free speech, 의사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의사표현은 free speech라는 것은 그 아주 역사와 전통이 긴 거니까 이제 그걸 만약에 건드려야 한다면 아주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free speech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free speech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런 150m 같은 신생 법안은 사라져야 한다. 혹은 제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safe zone이라는 거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사람 여기 인터뷰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 베네딕트 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속한 단체는 Australian Lawyers for Human Rights 그런 단체예요. 여기에서 뭐 많은 말을 했지만 여기
딱 한 문단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Women seeking abortions and staff working at clinic report routinely experiencing harassment and intimidation from anti-abortion protesters outside the clinics. 이걸 해석하기 전에 harassment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혹시 harassment의 옳은 발음은 harassment가 아닌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harassment, 제가 알고 있던 harassment는 미국 액센트고 영국 발음으로 하면 harassment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아시고 그냥 그걸 쓰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해석으로 가면 낙태를 하려고 하는 여자분 혹은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그 병원 밖에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늘 이 위협과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직원들은 맨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집에 갈 때 거기다가 그런 사인을 그 사람에게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Such behavior infringes on women's right to privacy and dignity when accessing health services. 그런 종류의 그 반대 활동은 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그 여자분들이 그 헬스 서비스, 자기의 그 건강 문제로 그런 병원에 가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을 누가 하느냐? 빅토리아 주의 헬스 미니스터, 빅토리아 주의 보건 장관, 이름이 어렵습니다만 first name만 말하면 Jill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We introduced these laws to protect women's right to medical privacy when accessing abortion services. 우리가 이런 법률을 만든 것들은 여자들이 그런 어보션을 해줄 수 있는 곳에 갈 때 남들 몰래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그런 medical privacy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인데 they should be able to do so safely.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원하실 때 그런 곳에 안전하게 가실 수 있어야 하며 and privately, 남들이 모르게 갈 수 있어야 한다. without fear, 공포를 느끼지 않고 without judgment, 다른 사람들이 들이대는 어떤 윤리적인 판단,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without harassment,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대편은 이제 낙태는 반대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법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12만 불을 모아가지고 이거 싸움을 한 것인데 이제 1차는 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내용은 2017년 10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 2017년 10월에 나온 기사는 1심의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가 2심에 관한 기사로 나아갑니다. 이 다음 기사는 언제 나온 것이냐? 2018년 5월 31일, 한 열흘밖에 안 됐죠? 이 신문은 The Guardian이라는 신문인데 가디안에 호주판이 있으니까 그 호주판 가디안에 나온 기사를 읽겠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Abortion Clinic Safe Zones Backed by Australia's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이게 이제 고등법원에 가니까 이게 사실은 빅토리아만의 주제였는데 다른 주들이 거기에 빅토리아 주를 도우러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연방정부도 빅토리아 주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재판처럼 이제 좌우로 나뉘죠. 150m 내에서는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는 쪽과 거기서도 우리는 열심히 낙태를 반대하겠다 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이제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 150m 내에서는 그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150m 내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 포함된 사람 중에 한쪽이 Caston Center for Human Rights Law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법 뭐 그런 거 하는 어떤 단체인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 150m 내에서 했다고 알려진 행동들이 이런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임신돼서 한 1, 20주 된 아이들의 모습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단어,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한테. 그 상당히 위협적인 말이 되는 거죠. 공격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혹은 거기 오는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부른다던가 혹은 꼭 그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언어 폭력을 행한단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기분 나쁘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그게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낙태를 방해하는 혹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것을 free speech, 그러니까 아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의사 표현의 자유, 그거라고 주장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다툼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호주의 법무부 장관, 어터니 제너럴. 그것도 first name만 볼게요. 크리스천 뭐뭐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그 사람 first name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직접 말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네 부서를 통하여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What is protected is the freedom to communicate political ideas to those who are willing to listen. 그러니까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사를 듣고 싶어 할 때 거기에다가 나의 의사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은 나의 자유인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a right to force an unwanted message on those who do not wish to hear it.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은 자유이지만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느냐 안 듣고 싶어 하느냐에 관계없이 자기가 마구 말하는 것, 그런 자유는 없다 이거예요. 라고 법무부 장관 혹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의 주어가 The Commonwealth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말했는지 아니면 이 부서를 통하여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호주 연방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분명해지죠. 호주 연방정부는 지금 이 문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150m 내의 평화를 확실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뉴스를 보고 시드니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빅토리아에서는 몇 해 전에 저런 법을 만들어서 이미 한 사람을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까지 와서 이런 법률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빅토리아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어떤가? 이 기사가 나온 5월 30일 시점에서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요, 아까 말한 그 행동들,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욕을 한다던가, 살인자라고 부른다던가, 아니면 그 플라스틱으로 아이 모양을 만들어서 나눠준다던가, 혹은 뭐 아주 흉측한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어 거기 오는 그 여자나 직원들한테 이렇게 막 들이댄다던가, 이게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쪽팔리다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뉴사우스웨일즈 도대체 럭비 보는 건 열심히 하면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러니까 6월 8일 제가 보고 있는 기사 abc.net.au, 여기 보면 updated yesterday at 7:17 pm이니까 yesterday는 6월 8일이에요. 6월 8일에 나온 기사,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제목이 이겁니다. NSW, New South Wales죠. Abortion Clinic Safe Access Bill passes with overwhelming support. 그래, New South Wales에서도 이런 safe access를 보장하는 그런 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예요. 이제서야 그게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소제목으로 A bill to ban protesters from outside abortion clinics passed the New South Wales Parliament with overwhelming support early this morning. 그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이게 압도적인 지지로 그런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It means protesters who intimidate, harass or film people within 150 meters of clinics or hospitals that provide terminations.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을 겁을 주고 위협하고 괴롭히고 혹은 사진을 찍는 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병원 150m 내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 병원들은 이제 그 낙태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Will face punishments including jail time. 그게 심할 경우 그 감옥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뉴사우스웨일즈에서도 이런 법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뉴사우스웨일즈 안에서도 아까 빅토리아에 계신 캐시 같은 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법률적인 케이스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지금은 하이코트에 있지만 어쩌면 수프림 코트에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제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중에 그리고 그 주제가 멜번에 산다가 그때 하시는 내용과 좀 맞으면 그럼 제가 다시 이걸 끌어다가 새로 나온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9일 오늘은 2개를 올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올립니다. 6월 9일 두 번째 다룬 내용은 호주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태에 관련된 법률 논쟁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